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린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합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담당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기싸움에서 밀리면 제대로 된 합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치료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말이죠, 코로나 시국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면보다는 전화상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얼굴도 모르고 합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또 예전에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한 2, 3일 정도 이내에 병원으로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환자 만나서 좀 간을 보는 것이죠. 즉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답시고 피해자를 한번 좀 스캔해 보는 건데요, 몇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조기 합의를 해도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좀 봅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의가 쉬울지 좀 까칠할지 이런 것도 좀 보겠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그날은 철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합의를 해서 퇴원시키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진행형인 코로나19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은 병원에 보험회사 직원들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냐 톡으로 보험 접수 안내도 하고 전화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합의서 작성도 모바일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를 리드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대화하면서도 기싸움에서는 끌려다니거나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내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팀장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보험회사와의 그 기싸움에 대한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진단서에 나온 병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입은 손해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피해자는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박상이나 염좌 또는 디스크 등 많이 다쳤다고 한다면 또 골절이 이렇게 있겠죠. 또 인대 파열이랄지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애가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장애가 없는 것인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또 염좌 정도의 병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향후 치료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사에게 통원 치료의 기간도 좀 알아보시고요,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보험회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막무가내로 말이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를 할 때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근거 자료를 내밀면서 대화를 리드해 나가야만 보험회사 직원도 이 피해자분 좀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대화 중에는 상대의 말을 듣고 나의 말수는 최대한 줄이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있는데요,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할 때는 듣기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 처리에는 선수입니다. 일반 피해자들 못 당합니다. 침묵이 금이다 하고 상대방 이야기만 잘 듣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쉬운 상황인지 아세요? 합의가 절실한 것은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합의 금액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팀장님. 네. 자,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교통사고 직원이 합의를 유도하는 그 스타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험 담당자의 말이죠. 자, 제가 합의금을 산출해 보니까 피해자님의 합의금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고객님 어떻게 이 금액에 합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피해자가
좀 멈칫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객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금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합의금액 있으세요? 라고 꼭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준비 안 된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20만 원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의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진짜로 공부 안 한 아마추어 피해자인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피해자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합의금은 맥스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준비된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 안 합니다. 얼마 원하냐고 해도 몸이 아파서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 보고 합의금 제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두세 번만 진행하게 되면 말이죠. 어느새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가 있을 겁니다. 합의 금액을 얘기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지 나는 피해자니까 너네가 제시해라 하면서 협상을 리드해 나가야만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솔하고 준비 안 된 또 공부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대충 다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 당하는 게 자랑 아니죠. 보험회사 직원은 아주 좋은 고객이라고 피해자 앞에서 이야기해 줄지 몰라도 돌아서서 합의서 받은 후에는 보험회사에게 호갱을 당한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면 협상에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타이틀 달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철저하게 교육되어진 보험 전문가인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거죠. 보험회사가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보험회사 직원에게 쉽게 보이면 합의금은 진짜로 말이죠. 꽝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이지 보험회사 직원의 돈으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상담했던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나 몰라라. 관심도 없고 말이죠. 전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말이죠. 그런 전화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 연락이 없으면 말이죠. 이건 보험회사 직원의 근무 태만인 것입니다. 무관심에 대한 컴플레인을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하면 바로 시정도 될 것이고 금방 전화가 오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합의가 아쉬운 쪽은 말이죠.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쉽게 보이거나 급하게 굴면 보험회사에 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팀장님? 네. 보험회사 직원은 사실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합의금 협상의 종결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어떤 상담자는 이번 기간 동안에 제 영상을 처음부터 여러 번 다 봤다고 합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조금은 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이죠. 처음에 150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유국장 TV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700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자랑하는 상담자를 봤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기싸움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팀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두 차례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보험회사 직원 중에서 제일 답답하고 합의금 짜고 융통성도 없고 이런 직급이 입사 1년에서 3년 차 정도의 사원이나 대리급 직원인데요. 합의금 진행이 잘 안 되면 센터장에게 전화해서 담당 바꾸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직급의 직원들의 단점은 말이죠.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결제를 맡는 직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산정에도 조금 인색하고요. 정해진 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와의 기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팀장님. 네. 제 영상 보시고 기 많이 받으셔서 훌륭한 협상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